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267쪽부터 보고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순신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한번 들어볼게요.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글 이강엽. 이순신이 물러난 뒤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부산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균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지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무참하게 져서 원균은 죽고 배는 부서졌으며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1597년 8월,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남은 배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나마 여기저기 상한 배 12척과 120여 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예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임금님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일본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공격해 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오랜 고민 끝에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했습니다. 울돌목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다였습니다. 그 사이를 흐르는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흘러가는 소리가 꼭 흐느껴 우는 소리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또 물살 방향도 하루에 4번씩이나 바뀌는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적다. 무기도 적고 군사도 적고 배도 적다. 적은 것을 갑자기 늘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많아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순신은 우선 고기잡이 배와 피난 가는 배들을 판옥선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비록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배는 먼저 구한 12척과 나중에 구한 1척, 이렇게 총 13척밖에 안 되었지만 멀리서 보면 수십 척의 판옥선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육지의 산봉우리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군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모든 준비를 끝낸 뒤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마침내 수많은 적선이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수군 쪽으로 빠르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물살 방향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물살 방향이 반대로 바뀌자 이순신은 일제히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적이 당황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좁은 물길에 쳐놓은 쇠사슬을 당기게 했습니다. 단번에 30척이 넘는 적의 배가 쇠사슬에 걸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일본 배들은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의 배를 향해 총통을 쏘고 불화살을 날리며 총 공격을 했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친 기적 같은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순신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했습니다.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내 아들 면이 밑에서 이순신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나쁜 꿈은 바로 다음 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면이 마을을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일본군이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이순신의 고향 마을을 공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면은 이제 겨우 21살의 젊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일이 자기 탓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밤이면 몇 번씩 자다 깨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만 해.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이순신의 비장한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넘겨서 270쪽 같이 볼게요. 자,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짝과 묻고 답해 봅시다.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만들고 짝과 함께 묻고 답해 보세요. 자, 볼게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순신입니다. 자,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질문은 우리 질문 적을까? 질문 요거 누구 언제 어디를 싸움터 이렇게 질문 적어 봅시다. 답은 선생님과 같이 볼게요. 명량대첩이 일어난 1597년 9월 16일입니다. 그렇죠. 명량대첩, 우리 명량 영화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울동목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질문과 답을 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밑줄 친 거 적어 보세요. 누구? 이순신. 언제? 1597년 9월 16일. 그 다음에 어디 싸움터? 명량, 해협, 울동목. 이렇게까지만 적어 볼게요. 자, 다음. 자, 이거죠. 자, 보기와 같이 이야기 속 인물에서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짝과 묻고 답해 보세요. 울동목을 싸움터로 정하고 작전을 짜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울동목을 싸움터로 정하고 작전을 짜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자, 이런 질문을 만들었죠. 솔직히 이길 자신은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왜 부하 장수들에게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나요? 자, 싸움에서 나서는 부하 장수들의 정신을 다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자, 명량대첩이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 계속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써볼게요. 너무 길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자, 질문이랑 답 같이 써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멈추고 쓰세요. 자, 271쪽.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이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고 자, 이순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 271쪽 그림을 보고 자, 아까 그 그림이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으나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나라의 명을 받았습니다. 자, 적은 수의 군사와 배를 가지고 울동목에서 일본군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자, 아들 면이 죽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이게 뭐예요? 상황.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
자, 한번 넘겨볼게요. 272쪽. 자, 각 상황에서 이순신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자,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나라의 명을 받은 상황에서 자, 임금님께 글을 올렸죠. 자, 또 자, 그 글이 내용이 뭐예요?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함. 자,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12척의 배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줄여줄게요. 그 다음 자, 일본군과 울동목에서 싸우는 상황. 그 다음 아들의 면회 죽음에서 자, 인물의 말과 행동을 앞에 글에서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읽은 본문에서 자, 요거 인물의 말과 행동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한번 써서 채워서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순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보아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자, 부침 6의 가치 낱말표를 활용하세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한다. 자, 용기를 추구한다. 자신감을 추구한다. 자, 이런 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부침 6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부침 6에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의지, 뭐 용기, 자신감 이러한 낱말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부침 6에서 다른 낱말을 쓰고 싶으면 다른 낱말을 찾아서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좀 참아보세요. 자,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내가 처한 상황에 분만부터 터뜨리지 않았는가? 자, 이순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자,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열악한 상황에도 이순신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나는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자, 왕이 육군과 합류하라고 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했죠. 자, 이러한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야기 속 인물의 생각이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자신이 현재 겪은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 자, 이러한 쪽지가 왔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 볼게요. 자, 요거 3개 읽고 선생님과 같이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본다. 자,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본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한 그렇죠, 말과 행동을 알아본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자, 요거 단어 3개 적어 보시고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명량 영화 일부분 선생님 잘랐는데 그거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